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이 지나서 종목 발표를 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종목씩 이제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뭐 바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더 바쁘면은 분기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한 종목 더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돈 벌기 어려워요. 그래서 책도 보고 다른 분들의 이제 그 투자 지혜도 한번 얻고 싶어서 여러 책도 있고 여러 팟캐스트도 듣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서 가장 유익한 팟캐스트는 팟빵에 들어가면은 김동완, 이진우, 정영진의 신감기라는 이제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가 저한테 매우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전문 번역가 이건 선생님이 팟캐스트에서 2시간 정도 녹음한 게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유익했습니다. 이번 이건 선생님이 소개했던 책이 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고 피터 린치의 책을 소개했더라고요. 피터 린치 책은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피터 린치는 그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피터 린치가 한국 근무할 당시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주식을 했나봐요. 그래서 한국에 근무할 때 한국 사람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를 봤더니 캔들 차트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캔들 차트가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일본식 차트를 말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캔들 차트 쓰지 않거든요. 우리 그 다우 지수 단지 다우에 관련된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캔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캔들 분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필립 피셔, 벤자민 거래임도 차트 분석, 특히 캔들 분석하지 못하죠. 왜냐면 미국에 쓰지 않는 차트니까. 그래서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에 대한 이제 리건 선생님의 팟캐스트 내용도 참 재밌었어요. 이제 제가 이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주목했던 바는 이제 이건 선생님이 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중에서 129페이지 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발표할 종목은 오이 솔루션이거든요. 5G 관련주. 오이 솔루션 바꿔서 내가 넣어볼게요. 오이 솔루션은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나는 투자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는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질문부터 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내 집은 있는가? 2. 나는 돈이 필요한가? 세 번째, 내가 주식 투자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집이요? 좋은 얘기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 앞서 우리는 집을 장만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집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수구 근처에 지은 집이나 호화주택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예외도 있지만 100가구 중 99가구는 돈을 벌었다. 당신 주위 사람이 나는 집에 투자했다가 망했어 라고 하는 한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장담컨대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에 아마추어인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다. 급히 이사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손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이 피터 린치는 이 월가의 영웅에서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제 자산운용사 사장님들은 이런 부분 쏙 빼버려요. 아파트 투자해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거를 피터 린치도 얘기했고, 이제 많은 투자의 고수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집을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빼버려요. 그리고 주식만 해라고 하는데, 저는 참 그게 옳은 조언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하는 거지, 이 주식 투자를 배워서 뭐 자산 운용사를 차릴 것도 아니고 정거사에 취업할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한 수단이죠. 그리고 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가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에 하기 앞서서 저는 이제 오늘 오이솔루션을 발표하고 지난 제가 몇 차례 많은 종목들을 이제 올렸는데, 그 종목을 투자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주식도 해야 되겠지만 채권도 해야 되고, 뭐 인프라 펀드도 좋으면 투자해야죠. 그리고 선박 펀드도 돈 벌 수 있다면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제한의 구분 없이 돈이 벌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고수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고수인 자산운용사나 자문사들의 현금 보유 비중을 보면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제 투자계의 형님 중 한 분이 투엔드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그 박성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존경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현금 비중은 어떤지를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엔즈 투자자문은 홈페이지 갖고 이제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블로그에 보시면은 각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의 분기 보고서를 올리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투엔즈 투자자문이라는 이 고수는 지금 현재 현금을 얼마나 갖고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이게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동사가 공시하고 있는 주식 비중, 현금 비중입니다. 동사가 갖고 있는 일임 자산 운용 규모는 544억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현금 비중이 306억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유동성 자산. 그러면은 약 540억 중에서 306억을 현금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작년 12월 말 사업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때는 17억 갖고 있었네요. 그죠? 511억 중에서 17억.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수들은 544억 중에서 306억을 현금을 들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작년 말에는 511억 중에서 단돈 17억만 현금을 갖고 있던 회사가 현금 비중 306억.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뭐 주식에 올인해라고 합니다. 어떤 뭐 자산운용사의 대표께서는 타고 다니는 차도 팔아가지고 다 주식에 올인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금방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투자자문사의 현금 비중이 60%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시장 상황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현금 비중을, 이런 제도권에 있는 투자 자문사조차도 현금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게 진짜 고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상 계좌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어야 되고 오늘 100% 주식이 있어야 되고,
그 100% 주식도 못해서 신용대출까지 땡겨서 투자를 하셨던 여러분들은 과연 현 시장에서 큰 돈을 버셨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앞서서 제가 이 월가의 영웅 이 책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거는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제 대체 수단,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너무나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현금 비중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우리가 주식 100%로 늘 가지고 있는 게 옳은 투자법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요즘 급등하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봤더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뭐 913인가요? 91 대책인가? 913 맞죠? 913 대책. 세고 나니까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아파트를 샀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샀어요? 이 책에서도 집 먼저 사라고 했는데. 책 읽고 투자하는 거 맞나요? 책을 읽었으면 이런 내용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왜 정권 카페에서는 오로지 주식만 해라 하나요? 그것도 주식 100%. 진짜 고수들이 피터 린치는 집부터 사라 그러는데 그 진짜 고수인 자산운용사, 자산 자문사들은 현금 비중을 60% 들고 있는데 왜 100%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을 지키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뭐 주식도 할 수 있으면 주식을 하고 부동산 좋은 부동산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도 만나지만 부동산 투자자도 만나고 상가 투자자 이런 분도 다 만나요. 최근에는 또 한 이제 남자 신사분 한 분과 이제 아주 그냥 훌륭하신 사모님 한 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빠송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명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빠송이라는 친구는 이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블로그죠. 블로그 빠송의 세상답사기라는 게 있는데 이 세상답사기에서는 뭐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혼자 답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이렇게 이제 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블로그에서 몇 분을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제 빠송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몇 분을 초대해 가지고 함께 뭐 이태원 이런 데를 이제 답사를 다닌답니다. 답사를 다니면서 상권은 어디가 좋은지, 입지 조건은 뭐가 좋은지 이런 거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면서 다니면서 입지를 현장에서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고수가 보는 임장, 부동산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임장을 보면서 어떤 기회 요소가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거를 기대할 만한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난 신사분과 그 사모님께서는 자신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과 너무 비슷하구나. 우리도 이렇게 답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그 기본적인 투자 로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현장에 답사해야 되고 이 회사는 뭘 하고 있는지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선박 투자든 인프라 투자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고 투자를 하면은 몰빵하게 돼요. 그럼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 공부할 때 기본이 그 분산 투자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나 자산운용사 쪽 분들은 분산 투자보다는 주식에만 몰빵해라 그래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거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다 해야죠. 돈이 된다면은. 단지 그 비중만 이제 뭐 조절해야겠죠. 그죠? 이러한 이제 전제를 깔고 투자를 해야지 몰빵을 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집중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서서히 좀 많이 길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알아볼 기업 OE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도 하도 그냥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냥 사면 다 박살나요.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다 미국 주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주식 가치주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전문하는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현금 비중 60%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살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5G가 이제 곧 시행이 되니까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올렸던 종목도 나왔고 오늘 발표할 종목인 OE 솔루션도 나왔습니다. 이제 제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왜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지, 어떤 기회 요소가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무엇을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올린 동영상 중에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종목도 있고 뭐 올리자마자 팔 종목도 있는데, 뭐 판단은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단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빠송의 뭐 세상 답사기처럼 어떤 지역을 같이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일 솔루션을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이거를 한번 같이 둘러보자는 거예요. 이 회사의 상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뭐 살사면 사고 뭐 난 아니다 싶으면 또 다음 주 기다리시면 또 제가 뭐 다음 주가 추석 연휴네요. 예. 그때는 올리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시간 되면은 뭐 가볍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오이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E 솔루션은 한번 답사기처럼 한번 볼게요. 이제 OE 솔루션이죠. 이 회사가 어딘지 먼저 보면은 볼까요?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OE 솔루션. 독립 IC에서 타고 들어가면 바로 이 앞에 있고요. 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OE 솔루션이고 앞에 주차장이 쭉 있네요. 그리고 이게 공장이 있고요. 여기 OE 솔루션가 보이시죠? 예, 이 건물입니다. 공장이 좀 큰 거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예,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니까 직원들이 많이 있나봐요. 예, 이런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예,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지금 뭐 빠송의 세상 답사기처럼 저희도 이제 주식 답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사업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OE 솔루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이해가 쉬우실까? O는 옵티컬, E는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 광신호라고 보이시죠? 광신호. 광은 빛이잖아요. 빛을 영어로 하면 옵티컬. 전기는 일렉트릭. OE 솔루션. 그러니까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를 바꾸는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광신호, 전기신호, 전기신호, 광신호. 그러면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트랜서, 그리고 전기신호로 광신호를 하는 리시버.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빛을 전기신호로 바꿨다가 다시 되돌리는
이 역할을 하는 이 광 트랜시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OE 솔루션입니다. 그러면은 이 OE 솔루션은 이제 광주에 있는데 왜 광주에 있을까? 동사는 전남 광주 북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원 333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광주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의 광자는 넓은 광자, 전라도 광주의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광주는 빛고이라고 그러죠. 광주 빛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광학이, 그러니까 빛에 관련한 빛 연구소가 이 광주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왜 그 빛 관련 광학 연구소들이 왜 광주에 모여 있는지, 이 광주산 지명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광학 연구소가 다 여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이 동사도 그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이 광 트랜시버, 광을 전기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알아봤던 회사처럼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지만 무선 통신은 일단 광 케이블로 각 지역마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런 안테나에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RRH 만드는 게 KMW, 그런 회사, 에이스텍 같은 회사가 이거 만들고 있고, 안테나가 있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광 트랜시버는 광 케이블로 온 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전기선을 빛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광 트랜시버가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군데가 필요해요. 첫 번째 산업군은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광 케이블로 이렇게 안테나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뿌려주는 네트워크 산업 쪽에서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핫한 분야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광 트랜시버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요즘 가장 핫한 분야고, 이 데이터 센터를 때려짓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10기가 트랜시버부터 100기가 트랜시버까지가 들어가는데, 주로 100기가 트랜시버가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 단에 들어가는 것들은 3기가, 6기가, 10기가, 25기가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4G까지는 2.5기가 이렇게 좀 낮은 트랜시버가 많이 들어가는데, 5G가 들어가면은 25기가 트랜시버가 들어가야 돼요.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 3기가 이하짜리들은 중국에서 저가 공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급의 이제 그 광 트랜시버는 경쟁력이 사실 중국한테 밀려서 없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건 10기가 이상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당장 다음 달 10월 달부터는 이제 그 5G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아주 큰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게 제 이제 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임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 있게 보는 게 무엇일까요? 이 동네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 지역에서 앞에 집을 사도 돈을 벌려면은 새로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새로, 일자리가 생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동사가 크게 돈을 벌려면은 이 동사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람인. 사람인은 뭐냐면은 이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제 보통 사람인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많은 직원들 채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OE 솔루션이 최근에 어떤 직원들을 뽑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왜 이 직원을 뽑을까? 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보니까 채용 공고가 지금 2개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하나는 광주 북구에서 칩 제조 작업인 2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도쿄에서 파트타임 근무 직원 1명 뽑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뭘
어떤 직원을 뽑고 있는지 쭉 봤더니 담당할 업무는 격리 업무인데 한국 본사 연락 업무고 제품 수발송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서 그만하니까 JTP 같은 건 매우 이제 잘 받아야겠죠. 이런 공고가 있다는 거는 아마도 도쿄 쪽에 뭔가 큰 기회 요소가 있을 거다. 이런 걸 저는 짐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파견 직원을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이솔루션에는 도쿄 쪽 매출이 늘어날 만한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걸 저는 짐작한다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칩 제조자도 지금 뽑고 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고졸 직원이고 2명을 뽑고 있는데 보니까 뭐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조하는 그 담당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게 뭐냐면은 그 광 트랜시버의 핵심 장비가 레이저 다이오드거든요. 전 세계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가 10개라면은 그중 3개밖에 안 됩니다. 동사는 광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핵심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을 뽑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동사가 만들 수 있는 10기가 그 광 트랜시버에서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미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25기가 광 트랜시버라든지 100기가 광 트랜시버에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은 더 뽑겠죠. 그죠? 그럼 이 광 트랜시버에서 핵심 부품인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작할 이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하게 될까? 지금 시작일이 2018년 9월 14일, 2018년 9월 29일. 지금 이거는 모든 거는 지금 현재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근무할 곳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광주 북구 한국광기술원. 광기술원의 오이솔루션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오이솔루션의 본사는 여기였나요? 아니 여기가 아니었나요? 여기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동사가 광주에 위치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한국광기술원이라는 국책기관이 바로 광주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광기술원에서 한 개 시험동에서 같이 임대를 해서 개발하고 판매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독립해서 나온 거죠. 하지만 지금 뽑고 있는 칩 제작업자 2명은 광기술원에 있는 시험동에서 일을 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오이솔루션은 그 사람이라는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본 쪽에 어떤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거로 보인다. 두 번째, 한국광기술원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 직원을 2명 뽑고 있더라. 그러면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매출이 뭔가 크게 늘어날 만한 요소가 있어서 뽑을 것 같다. 이 2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동사의 매출의 70%는 수출이거든요. 그럼 수출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는 저는 이 사이트 통해서 주로 봅니다. 한국무역협회라는 곳이건데요. 이 한국무역협회에서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 통계 자료 중에서 이 지역별 자료가 있어요. 이 지역별 자료에서 광주 북구에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가 100개가 될까요? 1개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이솔루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미리 다 뽑아놨는데 그 광주 북구 보이시죠? 광주 북구 안 보이시나요? 광주 북구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광주 북구에서 음성 음량 그 밖의 자료 수신 광 트랜시버라는 제품이 매년 얼만큼 수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월별 실적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3분기 실적을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지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딴 사람들은 3개월 한 번 실적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매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556억, 586억이 오이솔루션의 실적일지 아니면 다른 실적까지 합쳤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기 보고서에서 실제 수출 실적과 동사의 그 무역협회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꼭 검사해 봐야 돼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출 실적을 보는데 이제 2016년도에 동사가 수출하는 게 564억이었죠. 2017년에 수출한 게 588억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564억, 588억. 2016년에 556억, 2017년 586억. 거의 10억 단위까지 맞췄죠. 그죠?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무역 통계를 통해서 동사의 월별 실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 회사의 실적을 추정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역협회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무역협회는 네이버에서 무역협회 치면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동사 들어가서 동사는 이거는 이제 수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수 실적인데 동사의 대부분은 수출이에요. 148억 했는데 128억이 수출이고 20억이 이제 내수고, 최근에는 120억 정도를 했는데 68억이 내수고 120억 정도가 수출인, 이런 이제 수출 위주의 기업인데 동사의 이제 분기별 실적을 쭉 보시면은 이제 특이한 거는 그 수출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수출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2013년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분기 100억 이하 매출이 나온 적 있나요? 꾸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수를 보시면은 뭐 12억, 18억 했다가 어떤 데는 뭐 160억 했다가 다시 20억, 50억, 80억 했다가 다시 최근에 30억, 30억, 50억 이렇게. 내수는 뭐 온탕 냉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업과 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출은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012년도 이때 한번 내수가 확 폭발했다가 지금 또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동사가 안 좋은 건데, 지금 당장 다음 달 2018년 10월부터 5G 관련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때 광 트랜시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뭐 2.5기가 뭐 3기가짜리 뭐 저가형 광 트랜시버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25기가 광 트랜시버, 10기가 광 트랜시버가 들어갈 건데, 이런 광 트랜시버가 들어갈 때는 중국산 저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넣냐면은 전체 네트워크 장비 단위에서 있어서 광 트랜시버의 제품 비중은 3% 이하다 말이에요. 비싼 부품이 아니라고요. 이 비싸지 않은 이 부품을 저가 싸구려 넣었다가 진짜 비싼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가 잠못이 된다면은 제조자들은 얼마나 큰 이제 타격을 받겠습니까? 하여 2012년과 2018년이 다른 점은, 그때는 그 수출 단위 보시면 다 50억 그 내외였잖아요. 그죠? 뭐 40억 나온 적도 50억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분기 매출액이 내수가 130억, 160억 나와서 이렇게 폭발했는데 지금은 수출 단위에서 100억 이상이잖아요. 계속 2015년 이후부터는 뭐 100억 이하 내려간 지 한 번도 없고, 뭐 지금 뭐 잘하면 200억도 나오고 뭐 150억, 170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내년에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수출에서는 한 150억 나와버리고, 그리고 과거처럼 이게 내수에서도 한 150억 나와버리면은 분기 300억 이상이 나와버릴 수 있다는 거죠. 분기 300억 이상 4번만 나와버리면은 1200억 정도로
매우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사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해요. 직원이 333명이거든요. 이 직원들이 매출이 800억이었다가 1200억으로 늘어난다 해서 월급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트랜시브를 만들고 있는 오이 솔루션의 올 하반기에는 매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홈페이지에 가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 분기 시작을 볼 필요는 없어요. 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올해 아직까지 발주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하나도 없지만 곧 터질 거라 이거죠. 곧 터지면은 지금은 시적이 엉망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내수도 수출도 둘 다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이 분기 실적이 한번 점프를 할 수 있을 걸 보이고, 점프를 한다면 주가는 지금까지 매출 최고점 수준을 돌파를 하는 게 맞다면은, 그잖아요. 이 정도 실적 나왔을 때 주가보다는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300억 단까지 올라와 버리면은, 그럼 신고가 가야죠. 이게 저의 투자 논리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회사의 매출의 63%는 해외, 국내가 36%인데, 이 국내가 대부분 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받으면은 그 중에 한 70%는 또 수출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의 매출액의 한 90%는 해외에서 나타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저가향 2.5, 5에서 6기가짜리 이런 게 아직까지 한 37% 정도가 나와서 마진율이 높지 않은데, 앞으로 5G를 하면 10기가 이상 다 해야 되거든요. 이 40%가 더 늘어난다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G가 가장 핫한 분야여서 지금 기회 요소 좀 본다면은, 지금 제가 다른 업체 몇 군데도 알아봤는데 당장 10월부터 납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9월 15일이잖아요. 10월 해봐야 이제 2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당장 10월부터 발주가 나기 시작하면은 동사의 광트랜시버 매출은 4분기부터는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5G 투자가 들어가는데, 동사가 노키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노키아에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노키아향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글로벌로 본다면 광트랜시버 시장이 거의 조단위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 동사가 지금까지 800억 넘겨본 적이 없는 아주 니치 마켓의 강자인데, 동사가 이 5G에서 노키아로부터 좀 제대로 된 큰 수주를 따낼 수만 있다면은 동사의 사이즈는 극적인 변화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노키아에다 광트랜시버를 납품하는 회사가 동사만 있겠어요? 한 몇 개가 있죠. 원밴드로 갈 턱도 없고. 근데 동사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노키아에 납품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회사예요. 노키아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게 부품 납품하는 벤더들을 분류를 한답니다. 프레지던트, 골드, 실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잘 만드는 광트랜시버 회사는 프레지던트 해가지고 메인 장비에 물량을 많이 주고 있고, 이제 만든 중국산 저가 광트랜시버 만드는 이런 회사들한테는 실버라 해가지고 메인 장비에는 넣어주지 않고 서버라든지 좀 단가 낮은 데다가 예비용이라든지 있는 데다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광트랜시버가 잘못 들어가고 그 비싼 장비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광트랜시버를 노키아와 한 10년 정도 꾸준히 영업을 하면서 이제는
뭐 재작년인가요? 그때는 한번 노키아 부사장도 한번 그 동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사 매우 고무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국제 대기업 부사장님이 이런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에 방문한다는 게 얼마나 황송한 일이겠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노키아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가 동사를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고 동사의